언제부터였을까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예전보다 걷는 속도도 느려진 것 같고 이유 없이 피곤한 날이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 들면 그렇지.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 한마디 속엔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나만 그런 걸까? 혹시 병이 시작된 걸까? 우리 몸은 나이를 먹는 게 아니라 습관에 따라 변해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고 조용합니다. 하루 세 끼 먹는 음식, 하루에 앉아있는 시간, 수면 패턴. 이 단순한 반복이 10년 뒤 내 몸의 나이를 결정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최근 10년 통계를 보면 40세에서 64세, 즉 중년기에 가장 많이 발생한 질병 1위는 고혈압, 2위는 당뇨, 3위는 무릎관절염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이 세 가지 질병 모두 생활습관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몸의 신호를 종종 놓칩니다. 고혈압은 증상이 없고 당뇨는 처음엔 피곤함으로만 나타나고 무릎관절염은 단순 근육통으로 착각됩니다. 결국 병이 아니라 노화 탓으로 넘기죠. 그게 문제입니다. 의학적으로도 노화로 인한 증상과 병의 시작 신호는 명확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손발이 저리거나 무릎이 계단에서 시큰거리기 시작했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혈액순환과 염증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매일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 신호는 조용합니다. 그래서 조용한 병이라 부르는 겁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이 세 가지는 나이가 들어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방치로 생기는 병입니다. 그럼 결국 이건 다 내가 만든 병이라는 뜻인가요?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든 병이라면 내가 고칠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고혈압과 당뇨 환자의 60% 이상이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증상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즉, 습관이 약보다 강력한 치료제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당신은 매일의 습관을 기억하시나요? 오늘 몇 시간 앉아 있었는지, 얼마나 걸었는지, 짠 음식을 얼마나 먹었는지. 이 질문에 선뜻 답하기 어렵다면 이미 몸은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을 좋다, 나쁘다로만 판단합니다. 하지만 건강은 습관의 축적치예요. 매일의 작은 선택이 몸 안에서 숫자로 기록됩니다. 혈압 수치, 혈당 수치, 콜레스테롤 수치.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몸이 지금까지 살아온 이력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합니다. 단 2주만 꾸준히 걷고 식단을 조절해도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는 사례가 수없이 많습니다. 몸은 기억합니다. 내가 자신을 돌보는 방식을 이것만 지키면 10년은 더 젊게 삽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광고 문구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있습니다. 하루 30분의 유산소 운동, 적정 체중 유지, 염분 섭취 줄이기. 이 세 가지만 꾸준히 해도 생물학적 나이가 평균 810년 젊게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약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행동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이것이에요. 이제부터 세 가지 이야기를 차근히 풀어가 보겠습니다. 조용히 심장을 흔드는 고혈압, 달콤하지만 무서운 당뇨병, 그리고 천천히 찾아오는 무릎관절염. 이 세 가지는 모두 연결돼 있습니다. 하나가 생기면 나머지도 따라옵니다. 반대로 하나를 관리하면 나머지도 함께 좋아집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당신의 10년 후 건강 나이를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럼 첫 번째 병 고혈압은 어떻게 시작되나요? 좋아요. 이제 다음 장에서 그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보죠. 조용히 다가와 심장을 흔드는 첫 번째 경고등은 바로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은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증상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죠. 혈압이란 피가 혈관을 지나가며 주는 압력입니다. 그 압력이 높다는 건 심장이 과하게 일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심장은 매일 10만 번을 뜁니다. 그만큼의 압력이 하루도 쉬지 않고 혈관을 때리는 셈이죠. 시간이 지나면 혈관 벽은 두꺼워지고 탄력을 잃고 좁아집니다. 이게 바로 동맥경화의 시작이에요. 혈압이 조금 높은 건 괜찮지 않나요? 그 조금이 문제예요. 고혈압은 140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130대부터 이미 혈관 손상은 시작됩니다. 몸은 괜찮다고 하지만 혈관은 이미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고혈압의 가장 큰 적은 방심입니다. 지금 괜찮으니까 내일 재보지 뭐. 이렇게 미루는 동안 혈압은 조금씩, 그러나 확실히 올라갑니다. 고혈압은 유전보다 습관의 병입니다. 짠 음식, 스트레스, 운동 부족, 수면 부족, 음주. 이 5가지가 혈압을 올리는 주범이에요. 라면 한 그릇의 나트륨은 하루 권장량의 2배입니다. 국물 밥만 드셔도 혈압이 내려갑니다. 운동이 좋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도움이 되나요? 가장 좋은 건 빨리 걷기입니다. 하루 30분, 숨이 약간 찰 정도로 3개월만 해도 혈압이 평균 810 정도 떨어집니다. 또 한 가지 스트레칭이에요. 목, 어깨, 종아리 근육을 풀어주면 혈류가 부드러워지고 혈관 긴장이 완화됩니다. 약은 꼭 먹어야 하나요? 네. 약은 치료제가 아니라 안전벨트입니다. 혈압약을 먹는 동안 혈관을 보호하고 심장을 쉬게 해줍니다. 습관이 안정되면 의사와 상의 후 약의 양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혈압은 하루에도 수시로 변합니다. 아침엔 높고, 점심엔 낮고, 밤엔 다시 오릅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혈압계를 두고 기록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 수치는 당신의 몸 일기예요. 매일의 생활이 숫자로 보입니다. 고혈압은 한 번에 생기지 않습니다. 10년 동안의 생활이 쌓여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관리도 10년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달콤한 건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커피 믹스 한 잔, 과자 한 봉지, 달달한 음료. 하지만 그 단맛은 시간이 지나 우리 몸을 병들게 합니다. 당뇨병은 피 속에 포도당이 많아지는 병입니다. 혈당이 계속 높으면 혈관 벽이 손상되고 염증이 생기며 몸 구석구석으로 산소가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시력 저하, 신장 기능 저하, 손발 저림, 피로감, 상처가 잘 낫지 않음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저는 단 거를 그렇게 자주 안 먹는데요. 그래도 생기나요? 네. 문제는 설탕만이 아닙니다. 흰쌀, 밀가루, 빵, 면, 과일 주스 같은 음식도 몸속에 들어가면 당으로 변합니다. 식후 졸림, 잦은 갈증, 체중 변화, 잦은 소변. 이건 모두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냥 피곤해서 그렇다고 넘깁니다. 그 사이 혈당은 더 오르고 혈관은 손상되고 당뇨는 조용히 진행됩니다. 그럼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하루 3번의 식사에서 탄수화물 양을 절반으로 줄이세요. 그리고 단 음료 대신 물이나 보리차를 드세요. 식사 후 10분 걷기만 해도 혈당 상승을 2030% 줄일 수 있습니다. 6개월마다 정기 검진, 공복 혈당 10만 125면 당뇨 전 단계입니다. 이때 바로 조절하면 당뇨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하루 2잔의 커피 믹스를 끊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눈에 띄게 내려갑니다. 사소한 변화가 쌓이면 몸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당뇨는 달콤하게 다가오지만 그 끝은 쓰디씁니다. 그러나 관리하면 다시 달콤해집니다. 그 달콤함은 건강한 인생의 맛이죠. 무릎 관절염, 걸을 수 있을 때 걸으세요. 무릎은 매일 우리 몸의 하중을 버팁니다. 계단을 오를 땐 체중의 5배, 내려올 땐 7배의 하중이 실립니다.
나이가 들면 연골이 닳고 윤활액이 줄며 통증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나이 탓이라며 넘깁니다. 걷는 게 아파서 못하는데 그래도 운동을 해야 하나요? 네! 쉬는 것보다 적당히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약해져 무릎이 더 상합니다. 평지에서 10분 걷기,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 5회, 무릎 스트레칭 3세트. 이걸 하루 2번만 해도 통증이 완화됩니다. 체중 5kg를 줄이면 무릎 부담이 절반으로 감소합니다. 그만큼 관절염의 진행 속도도 늦춰집니다. 무릎이 시큰거리는데 약을 먹어야 하나요? 약보다 중요한 건 체중 관리와 근육 강화입니다. 허벅지, 근육이 무릎을 지탱하는 쿠션 역할을 하거든요.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면 통증이 줄어들고 일상 활동이 훨씬 편해집니다. 무릎은 쓰면 닳지만 안 쓰면 더 빨리 닳습니다. 걷는 건 무릎의 윤활입니다. 움직임이 있어야 관절이 살아납니다. 대사증후군, 몸속의 연쇄 반응, 고혈압, 당뇨, 비만, 고지혈증. 이 네 가지가 함께 오는 병이 바로 대사증후군입니다. 중년기 인구의 70% 이상이 이 네 가지 중 하나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은 단순한 질병이 아닙니다. 몸이 균형을 잃었다는 경고입니다. 지방이 쌓이고 혈압이 오르고 혈당이 높아지면 혈관과 장기가 동시에 손상됩니다. 그럼 이 병은 어디서부터 고쳐야 하나요? 식습관입니다. 기름진 음식, 단 음식, 짠 음식. 이 셋을 줄이면 절반은 해결됩니다. 하루에 30분만 움직이세요. 걸어도 좋고 계단을 오르내려도 좋습니다. 운동은 약보다 빠릅니다. 대사증후군은 나쁜 습관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좋은 습관으로 회복할 수 있는 병이기도 합니다. 좋은 습관 하나가 네 가지 질환을 동시에 개선시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몸은 언제나 말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피곤함, 손발 저림, 이명, 수면장애, 입마름. 이건 나이 탓이 아닙니다. 몸이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럼 이럴 땐 병원에 가야 하나요? 가볍게라도 건강검진을 받아보세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세 가지 수치만 봐도 몸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매일 혈압을 재고 주 1회 체중을 기록하고 한 달에 한 번 허리둘레를 측정하세요. 이 세 가지만 꾸준히 하면 몸의 변화를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이 쌓이면 몸은 변화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보답은 정직하게 돌아옵니다. 습관을 바꾸면 몸이 바뀝니다. 이것만 지키면 10년은 젊게 산다. 이것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바로 습관입니다. 아침에 물 한 잔 마시기, 30분 걷기, 저녁 일찍 먹기. 이 단순한 세 가지가 노화를 늦추는 최고의 공식입니다. 습관은 결심보다 강합니다. 결심은 하루지만 습관은 평생입니다. 근데 습관이 잘 안 바뀌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크게 바꾸려 하지 마세요. 작게, 그러나 꾸준히. 하루 5분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몸은 작지만 꾸준한 변화에 반응합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늦출 수 있습니다. 습관이 바로 그 열쇠입니다. 당신의 10년 후, 오늘 시작됩니다. 이제 묻고 싶습니다. 10년 후의 당신은 어떤 모습일까요? 병원 대신 공원에서 웃고 있을까요? 손주와 손잡고 산책하고 있을까요? 그 모든 장면은 오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이것만 지키면 10년은 더 젊게 삽니다. 그것은 약이 아니라 하루의 태도입니다. 조금 덜 짜게 먹고, 조금 더 걷고, 조금 일찍 자는 것.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지키면 몸은 스스로 젊음을 회복합니다. 몸은 기억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얼마나 아꼈는지. 그 보답은 언제나 정직하게 돌아옵니다. 오늘도 걸으세요. 웃으세요. 그리고 나를 돌보세요. 그게 당신의 젊음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그 시작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